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인사이트 신성민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627 대책부터 해서 10, 15 대책까지 계속된 규제에 규제가 더해지면서 내 집 마련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동산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내 집 마련을 미룰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 재테크를 할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서울 전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 12개 지역도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고,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도가 6억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자니 대출이 안 나와서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가서 내 집 마련을 하자니, 자, 일단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접근성 자체가 별로 안 좋죠. 직장이 서울인 사람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은 직주 근접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풍선 효과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비규제 지역이 가격이 올라갈지, 예를 들면은 동탄이나 구리나 또는 남양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지, 그리고 서울만큼 상승해 줄지, 이런 부분도 의문이기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또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날짜로 김윤도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현재 규제 지역 중에서 풍선 효과로 동탄이라든가 구리 지역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동탄하고 구리 두 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조정 대상 구역으로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규제에 또 규제가 나온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규제를 가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내 집 마련을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은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외곽으로 나갈 바에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재개발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롭고, 그리고 토지도 피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입니다. 대신에 단점도 있죠. 뭐냐? 바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서울에서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은 임대로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임대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 차라리 재개발 구역에 내 집 마련을 해 놓으신다면은 앞으로 5년 후가 됐든 7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신축 아파트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울은 집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가장 빠르게 아파트를 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 방법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여기에 아파트 공급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정부에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주택 공급,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그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사업입니다. 물론 재건축이라든가 다른 정비사업 방식도 있기는 하지만 규제가 너무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서울의 재개발로 인해서 새 아파트를 공급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아파트 구입을 못하고 재개발 구역을 통해서 내 집 마련,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재개발 구역을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재개발을 보고 있다면 가장 들어가고 싶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강남 3구, 한강벨트, 용산 이 정도를 많이들 선호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도심권이라던가 아니면은 강남 3구의 재개발 지정을 잘 안 해줬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값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도심권이라던가 강남 3구 이런 지역의 핵심 지역에 재개발 지정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를 본다면은 강남 3구의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겠다. 그리고 도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뭐 경복궁이라든가 경희궁, 그 다음에 종묘 이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 도심권 개발 자체를 거의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서울시에서는 재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했는데 세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높이 제한이 71.9m였는데 141.9m로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자, 이 높이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세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 자체가 뭐 2배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2배에 육박할 만큼 사업성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세운 4구역 같은 경우에 또는 세운 상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높이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 서울시에서 드디어 결정고시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높이를 대폭 완화해서 내린 겁니다. 물론 문화재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서울시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도심권에서도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문화재의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에서도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지로 보셔도 되고, 그리고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도 오세훈 시장이 지난 8월 13일 날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강남권도 재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을 선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바로 뭐라고 했냐면은 2028년까지 한강 이남,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공급,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무려 7만 8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강남 3구, 그 다음에 도심권 여기 2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선정을 소극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정을 하고 핵심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재개발 구역을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핵심 지역을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지역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구역이 사업성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재개발 구역을 고민하신 분들이라면은 도심권 지역 그리고 강남 3구 이 2개 지역을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 쪽이 그동안 문화재 보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개발 사업 추진이 더뎠었는데 앞으로는 조금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 바로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로구 지역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남 3구에서 본다면은 뭐 서초동이라든가 반포동이라든가 양재동 그리고 잠실 본동이라든가 이런 4개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 3구에서 본다면은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반포 1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컴팩트시티라는 재개발로 진행을 하다가 무산이 되고 그 다음에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려다가 또 무산이 되고 현재 신속통합 재개발로 신통으로 진행하려다가 지금 현재는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로 다시 재추진하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반포 1동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는 파하고 반대하는 파가 조금 갈려져 있는데 이 반대하는 구역을 제척하고 찬성하는 구역 위주로 간다고 하니까요. 강남권에서 본다면은 이 반포 1동 재개발 구역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모아타운 지역입니다. 자, 이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무려 61% 그리고 반대가 4.9%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굉장히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구역이 바로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모아타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서초구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기 찬성 동의율이 높고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여기 서초동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는 시간의 문제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빠르게 움직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재동 지역입니다. 양재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으로 1구역부터 7구역까지 추진 중에 있다가 작년에 양재 1구역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나머지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양재 2구역이라든가 양재 3구역, 그리고 양재 4구역 이런 지역들이 현재 지하철역에서 가깝다 보니까 도심 복합개발로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아타운으로 추진했을 때하고 도심 복합개발로 추진했을 때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조합원들이 모아타운이 아닌 도심 복합개발로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잠실 지역에서는 잠실 본동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잠실 본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 있었고 재개발 의지가 없었는데 최근에 재개발 움직임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잠실 본동 같은 경우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실 본동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가격이 시세가 조금은 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적은 금액으로 보통 2억대 선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소액으로 접근하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실 본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4개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됐을 경우에는 반포 1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가 됐을 경우에는 호가는 지금 5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거래 가격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실거래 가격도 물론 35억에서 38억 사이에 실거래가 찍혀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됐을 경우에는 50억 이상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서초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양재동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35억 이상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 그리고 양재동이다. 그리고 잠실 본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고민하신 분들이라면은 핵심 지역 그리고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지역이 바로 강남권 그리고 도심권 이런 지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한강벨트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선호를 하기는 하지만 도심권이나 강남 상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2억대 또는 3억대로 접근할 수 있는 구역들이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들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재개발 구역이 고민이시라면은 이제부터는 도심권 그리고 강남 3구 이 2개 지역을 눈여겨보시면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2개 지역을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된 규제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을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어려워하신 분들에게 비교적 소액으로 그리고 빠르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은 재개발밖에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고요. 이런 재개발을 본다고 하더라도 핵심 지역, 강남 3구라든가 아니면은 도심권 이 2개 지역을 꼭 눈여겨보시고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한강벨트라든가 아니면은 용산 이런 지역의 재개발 구역은 어떤 구역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조금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